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최근 도쿄올림픽으로 인해 일본 경제는 추락의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경제가 쉽게 무너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일본 경제는 1990년대 버블 붕괴로 인해 잃어버린 30년을 겪고 있습니다. 일본의 노쇠한 경제는 급하게 망하지 않고 천천히 쪼그라드는 상태로 내수의 호황과 불황이 반복되어 왔습니다. 일본이 쉽게 망하지 않는 이유는 일본의 대기업들이 아직 건재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한국인들이 한국이 일본을 이미 따라잡았다고 착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삼성전자가 주는 착시효과입니다. 삼성전자는 2021년 8월 2일 기준 보통주와 우선주를 합쳐서 시가총액이 533조 5,568억 원에 달합니다. 반면에 일본의 시가총액 1위 기업인 토요타 자동차는 343조 1,942억 원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삼성전자를 제외하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한국의 시가총액 2위 기업인 SK하이닉스가 84조 4,483억 원, 3위 네이버가 71조 2,082억 원, 4위 카카오가 64조 8,912억 원, 5위 LG화학이 60조 9,918억 원에 불과한 반면 일본의 경우 2위 티엔스가 159조 4,478억 원, 3위 소니그룹이 152조 7,353억 원, 4위 소프트뱅크 그룹이 125조 7,733억 원, 5위 NTT가 117조 901억 원, 6위 리크루트 홀딩스가 100조 8,550억 원 등 한국의 2위 기업보다도 큰 시가총액을 자랑합니다. 그 밑으로도 수많은 대기업과 중견기업들이 즐비합니다. 일본 대학생들의 높은 취업률은 이렇게 건재한 일본의 대기업과 중견기업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일본 경제는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계속 고만고만한 선진국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유럽과 비슷한 체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조업 분야에서 일본 기업들의 경쟁력은 많이 떨어진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최근에 반도체, 배터리, 전기차, 바이오, 인터넷 등의 분야에서 한국 기업들은 새로운 성장 동력을 얻고 제조업 분야에서 일본과 독일의 아성에 도전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일본은 GDP에서 민간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60에서 70%에 달합니다. 즉 내수가 경제의 중심에 있습니다. 일본의 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은 258%에 달합니다. 한국은 49% 정도입니다. 일본의 부채는 중앙은행인 일본은행이 48%를 보유하고 연기금이 24%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저금리로 그나마 유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본이 일순간에 망하지 않는 또 다른 이유는 일본의 막대한 대외 순자산에 있습니다. 무려 3조 7천억 달러로 세계 1위입니다. 한국은 4,800억 달러에 불과합니다. 문제는 인구 감소와 고령화 부분에서 한국이 일본을 추월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2019년 한국의 합계 출산율은 0.92명으로 일본 1.42명보다 낮습니다. 이 점에서 한국이 일본의 사례를 참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본은 산업 모델을 뒷소싱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아웃소싱은 국외에서 상품을 생산해서 자국으로 가져오는 것이고 리소싱은 생산을 다시 국내로 이전하는 것인데 뒷소싱은 국외에서 생산해서 그 나라 시장에 파는 것을 말합니다. 일본의 기업을 유치한 국가는 그 기업의 물류 활동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미국의 생산시설이 있으면 원자재를 실은 배가 미국으로 가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나라는 없을 것입니다. 대신 일본은 진출한 국가에서 벌어들인 돈을 자국으로 송금합니다. 배당 송금 기간마다 엔화가 강세 압력을 받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를 통해 노동자가 감소해 줄어드는 세금을 메우고 자국의 노동력 문제도 해소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1980년대 후반부터 뒷소싱으로 산업구조가 바뀌면서 일본은 제조업 국가임에도 무역 의존도가 낮아지고 있습니다. 한국도 국내 인구 구조에만 신경 쓸 게 아니라 글로벌
인구 구조를 보면서 사업을 하고 투자를 해야 합니다. 자국과 타국의 인구 구조를 효율적으로 결합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타국의 젊은 인구를 국내에 데려오는 방식도 좋지만 단기적으로는 외국의 생산기지를 설립하는 방식에 더 주목해야 합니다. 인구 구조가 서로 다른 나라들이 인구 구조를 거래하는 전략입니다. 인구 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한국의 전략으로 대외적으로는 인구가 젊고 성장하는 나라의 부가가치를 얻는 방법입니다. 국가 간의 인구를 이동시키는 것은 어렵지만 자본이 부족한 젊은 국가에 자본을 투자해 성장의 과실을 얻는 방법입니다. 한국은 동남아시아와 인도 등에서 그 해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젊은 인구가 풍부하고 시장 규모가 큰 미국과 시장 규모가 큰 서유럽과 가깝지만 인건비가 저렴한 동유럽에 투자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사실 한국의 대기업들은 이미 이런 방식을 향해 전진하고 있습니다.